안녕하세요. 오늘 이슈 한 잔입니다. 오늘은 두 시점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2025년 2월 10일 딥시크 쇼크 이후 미국 시장이 어떻게 숨을 고르기 시작했는지. 둘째, 지금 구글 제미니3와 맞붙고 있는 오픈 AI GPT 5.2 이야기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네 잔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잔은 관세와 지수입니다. 2월 10일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다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발효 시점은 3월로 예고됐습니다. 보통 이런 뉴스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 같은데 이날 미국 증시는 의외로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 나스닥 지수는 1% 안팎 반등, 다우 지수도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관세 수혜로 볼 수 있는 일부 종목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가 날 것 같은 기술주까지 같이 올랐습니다. 시장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정치 뉴스는 시끄럽지만 결국 돈은 AI와 실적을 따라간다. 정책 이슈는 점점 노이즈가 되고 기술과 이익이 메인 멜로디가 된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 잔은 엔비디아와 AI 반도체입니다. 1월 말 딥시크 모델이 초저가로 등장하면서 시장에는 이런 공포가 퍼졌습니다. 딥시크가 추론 효율을 크게 올리면 GPU를 덜 사도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바로 딥시크 쇼크입니다.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관련 주식이 한 번에 크게 밀렸습니다. 2월 10일 무렵 이 공포가 과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엔비디아 같은 핵심 종목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고 슈퍼마이크로 같은 서버업 업체도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제본스의 역설입니다. 효율이 좋아지면 단가는 떨어지고 단가가 떨어지면 쓰는 곳이 늘어나고 결국 총 수요는 늘어난다. AI 효율이 올라갈수록 GPU와 서버 인프라의 전체 파이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벤트성 급등 종목에 올라타기보다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처럼 AI 인프라의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전략이 조금 더 안정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잔은 금과 비트코인 보험 자산 이야기입니다. 2월 초 기준으로 금 가격은 온스당 2,9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면서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문 앞, 9만 달러 중후반 구간에서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식이 오르고 금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른다. 이 조합은 시장이 이렇게 말하는 신호입니다. 위로 가는 상승은 즐기지만 아래로 떨어질 위험도 동시에 의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 무역 갈등, 법정 화폐에 대한 불안까지. 이런 위험들에 대비해서 보험을 하나쯤 들고 싶어지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금과 비트코인 혹은 둘의 조합으로 리스크 해지용 보험 자산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보험은 겁날 때가 아니라 잘 나갈 때 미리 들어두는 것이다. 네 번째 잔은 지금 오픈 AI GPT 5.2입니다. 2월 10일 당시 시장이 딥시크 쇼크에서 회복하던 그 흐름은 연말로 갈수록 AI 패권 경쟁이라는 큰 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구글은 제미니 3를 내놓았고 오픈 AI는 여기에 맞춰 GPT 5.2를 예상보다 빠르게 내놓으면서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능 업데이트가 아니라 AI 선두 경쟁이 사실상 코드레드 단계로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이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AI 관련 주식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에 주가가 더 크게 반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기적으로는 AI 가치 사슬이 다시 짜이는 과정입니다. 누가 모델을 만들고 누가 칩을 공급하고 누가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그리고 누가 이 기술을 가져다가 실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지. 핵심은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AI 인프라입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같은 칩 업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클라우드,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과 인프라 기업들입니다. 두 번째는 특화된 최종 애플리케이션, 버티컬 AI입니다. 예를 들어 팔란티어처럼 GPT 5.2 같은 모델을 가져와 기업의 실제 의사결정을 돕고 운영 효율을 높여주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LLM을 누가 만들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모델이냐보다 어떤 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주느냐가 진짜 돈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행동 3가지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뉴스를 두 가지 바구니로 나누어 보기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언, GPT 5.2 긴급 출시 같은 헤드라인 뉴스는 노이즈 바구니에 넣어두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전력 인프라처럼 AI와 인프라, 에너지 같은 구조적 테마는 구조 바구니에 넣어서 따로 보세요. 두 바구니를 섞기 시작하면 계좌도 같이 흔들립니다. 둘째, AI 인프라와 에너지 비중을 숫자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클라우드, 전력과 인프라 종목들, 이 세 줄이 내 전체 자산의 몇 %인지 오늘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AI와 전력 테마를 합쳐서 나는 최대 몇 %까지 허용할 것인지 상한선을 하나 정해두면 뉴스가 나와도 그 안에서만 움직이면 됩니다. 셋째, 금과 비트코인 보험 비중을 정하는 것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을 합쳐서 내 포트폴리오에서 0%인지 3%인지 10%인지 숫자로 확인해보고 법정 화폐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전체 자산의 5%에서 10%까지는 보험 자산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한 줄 기준을 만들어둘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잔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이즈에는 작은 돈, 구조적 흐름에는 큰 돈, 보험은 따로 챙겨라, 딥시크 쇼크, 관세 뉴스, 그리고 지금의 GPT 5.2까지. 이 모든 것은 AI와 인프라, 전력으로 이어지는 더 긴 스토리 위에 올라탄 파도일 뿐입니다. 뉴스를 마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비중과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슈 한 잔이었습니다.